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바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꽤나 나쁘게 끝났습니다. 다우 1% 하락, 나스닥 2.5% 하락, S&P 500 1.6% 하락.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뭐죠? 맞습니다. 현충일이죠.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한 턴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락을 반영할 필요 없이 내일은 기쁘게 장을 맞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간 월요일 오전 11시 기준 아시아 증시와 그리고 미국 선물은 어떤 시기로 흘러가는가 봤더니 일단 아시아 증시는 제일 처음에는 하락을 하고 출발했지만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빨간불을 켜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한 흐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장 막판까지 이러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그리고 내일 또 계속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당연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보고 오늘 저녁 미국장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꼭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금요일날 장이 조금 나빠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요 뉴스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쁜 소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범죄도시2 1000만 가까워졌다. 개봉 20일째 900만 돌파. 배우 마동석, 손석구, 최기아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2가 20일 만에 관객수 1000만 명 초읽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도시2는 3일 연휴 첫날이던 4일 토요일 밤에 46만 명, 5일 일요일에 55만 명이 관람하면서 주말 이틀 동안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고 한대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흐름 이어갈 수 있겠죠.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도시2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한다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첫 1000만 영화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대요. 참고로 국내 개봉작 중 가장 최근에 1000만 이상 관객을 모은 영화는 바로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덧 벌써 3년 가까이 1000만 영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1000만 영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는 좀 극복을 하지 않았나 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저기리스는 당연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심리 완화 국면 코스피 반등하나. 상반기 과도하게 반영되었던 공포심리가 일부 완화하며 주식시장의 하락을 일정 수준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의 봉쇄제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중국 코로나19 이슈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다만 그 와중에 고용, 물가지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는 오는 10일날 발표되는 미국 5월 CPI 등 이러한 경제지표와 시장이 바라는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고로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미국 5월 CPI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포지션을 눈치 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은 충격적이고 안 좋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둠 김영희 내년 코스피 2200까지 빠질 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등을 지낸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3분기 중반까지는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도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저 길이 또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수축 국면에 초입에 접어들어 내년까지 국내 증시 시에 거품이 더 빠질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한데요. 수축 국면이 해소가 되는 데는 평균 19개월이 소요가 되며 3월부터 국내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2200까지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조금은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하네요. 다만 지금부터 바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반기가 되면은 반등세가 나타날 건데요. 명목 GDP의 일평균 수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900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기가 긴 채권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1년은 채권을 적극 투자할 시기라며 10% 정도 비중으로는 금에 투자할 것을 또한 권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2900까지는 반등을 해낼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만기가 긴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며 10% 정도는 금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900에서 2200이면은 거의 20%가 추가로 빠진다는 건데 만약 이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통주 하반기에 더 좋다. 리오프닝 수의 본격화. 코로나를 기점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들이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리오프닝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봤더니 팬데믹 동안에는 명품 등 고가품을 중심으로 한 보복 소비가 나타났고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 패턴이 줄을 이뤘다면 코로나 엔데믹 다음부터는 패션 및 식음료 등이 줄을 이루는 오프
오프라인 채널 직계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전통 유통 채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백화점이겠죠. 그래서 이 백화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문 목적, 소비 대상, 채널 등이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하며 유진투자증권은 유통주 최선호주로 현대백화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백화점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게임사 대형 신작으로 분위기 반전 나선다. 우리가 마침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 기사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국내 게임사들이 대형 신작을 줄줄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게임사들은 대부분 영업비용 증가와 신작 부재 등을 이유로 우울한 성적표를 현재 받아든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신작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게임사들이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일단 넥슨은 오는 28일 DNF 듀얼을 PC, 콘솔 버전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20일 모바일 게임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메이드는 23일날 미르M, 뱅가드 앤 베가본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신작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데요. 넷마블은 3분기 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출시하며 NC소프트는 하반기 중 PC, 콘솔 신작 TL의 글로벌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게임주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BOA 주식 분할하면은 주가 상승할 세계 종목,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올해 주식 분할에 나설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OA의 자료에 따르면은 1980년 이후 주식 분할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은 주식 분할 발표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 2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데요. 같은 기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9%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만 하면은 야, 이만한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왼쪽을 봐도 악재, 오른쪽을 봐도 악재, 뒤를 봐도 악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분할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몇 안 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고로 더 매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BOA가 생각했을 때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부킹홀딩스, 서비스나우, 트랜스다인그룹,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하니까 혹시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위 기업들이 뭐하는 기업들인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창야 범한퓨얼셀, 비플레이소프트 두 개사. 이번 주에 수소 연료전지 회사 범한퓨얼셀과 미디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비플레이소프트가 나란히 공모주 창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8일에서 9일 창약을 진행하는 범한퓨얼셀은 범한산업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가 물적 분할에 설립한 기업이라고 한데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으로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퓨얼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10일에 청약을 진행하는 코넥스 기업 비플레이소프트는 이번에 코스닥 이전 상장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매력이 살짝 떨어지는데 과연 매력적인 공모가로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기분들께 치킨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범한퓨얼셀의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조선주 관련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 발주 임박한 카타르 LNG선 성과의 힘이 엇갈린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는 페노션, H라인 해운, SK 해운 등 한국 선사 세 곳으로 이루어진 K3 컨소시엄과 노르웨이 선사,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등과 함께 장기 용선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국내 조선사의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데, 업계에서는 조선사별로 각각 5에서 10 이 정도의 배가 할당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선가라고 합니다. 배의 가격이죠. 지난번에도 기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조선주가 최근 배를 정말 잘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성가를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급락한 바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LNG선의 건조 가격이 급등해 선가 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지난달 한국조선해양은 카타르와 합의한 가격은 시장가보다 1000에서 1500만 달러 이상 높은 수준으로 단기적 상황에 따라 손실이 규정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3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보니까 극복 가능하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자, 이러한 성과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과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7일 유럽행 6개월
10개월 만에 글로벌 경영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부터 18일 유럽 출장을 나선다고 합니다. 유럽의 글로벌 인맥 복원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이러한 부분이 이 출장의 주목적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 길이 또 여기서 빅뉴스가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본사를 찾아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EUV 장비 확보가 필수 과제라고 하죠. 참고로 TSMC는 이 장비를 100대 이상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0대 내외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유럽 출장에서는 인수합병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한데, 유력 대상 후보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그리고 또한 피니온과 ARM 이러한 기업들과 인수합병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반년 만에 출장을 나섰다고 하는데 꼭 좋은 소식 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인데, 그런데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6발인가 갑자기 쐈죠. 그런데 그 미사일을 일본이 말하기는 요격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보도록 할게요. 5일 북한의 SRBM 발사를 두고 일본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것을 경계를 한다고 한대요. 북한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술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전날까지 항공모함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협력이 강해지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미사일에 들어갈 돈이면은 인민들이 먹을 쌀이 최소한 1년치는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대학교에서 불꽃놀이 쏘면은 등록금이 터지는 것처럼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쌀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발사하는지 조금은 걱정되면서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응 사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미 지대지 미사일 8발 대응 사격.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한 번씩 쏴줬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이 지대지 미사일이 뭔가 봤더니 이 미사일 이름은 바로 AK킴스라고 하는데, 최대 사거리가 300km고 그리고 비행 속도는 마하 3 정도로 수백 개의 자탄을 지상에 반산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8발이나 쐈다고 하니까 꽤나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연히 북한이 뭔가를 쏘면은 우리도 대응 사격을 바로바로 해내서 북한이 허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합참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딱 2개만 더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내년 말이나 받아. 신차 출고 대란에 중고차도 울상. 생산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아의 인기 모델인 소렌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 계약하면 내년 말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주문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인기가 높은 국산차의 경우 이달 차량을 주문하면 대기기간이 무려 18개월. 그때쯤이면 오히려 신차가 구형이 됐을 수도 있겠죠. 특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출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차 출고 지연으로 그동안 반사이익을 봤던 중고차 업계도 울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신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 자체가 줄면서 중고차 거래량도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차 출고 대수가 줄면서 중고차 물량 자체가 감소한 이유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물연대 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네요. 총파업, 물류 대란 우려, 정부 총력 대응.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오늘 밤 자정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국토부가 지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논의해보겠다고 하자 이는 안전운임제를 폐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전운임제가 뭔가 봤더니, 자,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에 도입한 제도로 이를 깎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대요. 운송료가 연료비에 따라서 연동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유가 시대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시적인 일몰지어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이미 파업을 시작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이트진로죠. 그래서 이미 하이트진로는 소주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라고 한데, 저 기릿은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물류 대란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우리 성공해서 만나서 같이 기부하는 삶을 살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